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A부터 Z까지를 웨딩 플래너 분과 해본 언니. 나 해본 언니가 손에 안 보는 정보로 홍행 방지. 호갱 방지. 오늘의 이야기는 웨딩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물, 가전, 부동산 이런 것까지 저희가 간략하지만 방대한 정보로 네, 준비하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결혼 준비할 때 무엇부터 준비를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했던 건 우선 결혼식장. 결혼 준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결혼식장이에요. 처음 이제 생각하는 게 예산, 그 다음에 하객 수, 교통이나 위치 같은 거를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나 컨셉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딱 100%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예식할 장소를 답사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를 예식이 있는 날, 근데 대신 미리 예약을 하고 담당자랑 거기 당일날 예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예식 한두 시간 전에 세팅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고 예식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하객분들이 로비에 어떻게 모이시는지, 그리고 신랑 신부의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말품 팔아야 많은 걸 얻어가. 그러니까 반드시 웨딩홀은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것. 그것도 한 군데만이 아니라 본인이 예산에 맞는 곳 한 두세 군데 정도 맞아. 가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웨딩홀을 결정을 했으면 다음에 뭐를 했어요? 스드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거. 스튜디오 촬영이죠. 맞아요. 스튜디오 촬영. 아주 정석대로 잘했네요. 아, 스튜디오 촬영 저는 쉬워요. 저 12시간 촬영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데 신랑은 눈에 핏대가 터지면서 했어요. 보통은 스드메 중에서 제일 먼저 스튜디오를 결정하는 이유는 한정된 팀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예약을 해야 내가 원하는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를 제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인기 있는 스튜디오는 정말 반년 전 스튜디오에서 촬영만 하는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더 추가됐어요? 원본비라고 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는데 전 당연히 그게 포함 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본이 추가 금액이 보통 거의 다 붙는데요. 보통 이제 원본 구입비라고 해서 보통은 한 30만 원 선에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세요. 근데 이게 없는 스튜디오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계약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느낌에 맞는 드레스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드레스 투어라고 해서 맞아요. 두세 군데를 그죠. 돌아보게 돼요. 투어비 냈어요? 저는 투어비 안 내고요. 아, 이런 일반적이지 않으신 분의. 그 웨딩샵에서 그냥 바로 바로 첫 했구나. 번째 입은 옷을 이러면 투어비를 안 받아. 샵마다 투어비가 5만 원 정도 균일하긴 하지만 하이엔드급의 이제 수입 드레스들은 한 10만 원 선. 각각 내가 방문하는 샵마다 드레스 그 투어비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입었는데 다른 샵에 가면 더 예쁜 게 있을 수 있겠지라는 또 사실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투어를 많이 하시고, 맞아요.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사실 저는 드레스 투어비 조금 아까워요. 아, 너무 아까워요. 나 지금 얘기만 듣는데도 그 돈 왜 쓰는 거야 싶은데. 먼저 사전 조사를 좀 한 다음에 네. 샵들을 한 두세 군데로만 정하세요. 투어비도 줄이 아낄 수 진짜.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투어를 하는 게 좀 사실 생각보다 힘들어요. 재미도 있지만. 근데 여자는 좋아요. 힘든 재미는 건, 있어요, 확실히. 힘든 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피팅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들어가죠, 드레스는. 헬퍼 이모님. 그렇죠. 이분들도 이제 드레스샵마다 좀 금액대가 틀려요. 근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불하는 금액은 샵이랑 나누는 금액이 아니라 순수한 이분들의 인건비로 이제 지출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20만 원 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부 메이크업이 있고, 그리고 혼주 메이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 메이크업 하는 곳에서 혼주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비용이 조금 높은 곳들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 혼주 메이크업만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있어요. 전문으로 하는 네, 거 하는 있어요? 곳들이 있고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친정 어머니랑 시어머니랑 같은 공간에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모셔도 되나라는 이제 또 고민에 빠지죠. 저는 같이 모셔서 했었어요. 근데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분이 같은 시간대에 오셨을 때 한 분은 헤어를 먼저 하시고 한 맞아. 분은 메이크업을 하게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은 공간에 가능하면 같이 계시지 않게. 신부 메이크업에는 신랑은 포함이에요. 근데 혼주 메이크업은 어머니만, 그리고 아버님은 따로.
별도의 비용이 있습니다. 보통 혼주 메이크업은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신부 메이크업은 그냥 한 50만 원 전후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예물. 그렇죠, 예물. 예물. 예물도 본인들이 요즘에는 예전보다 진짜 많이 간소화됐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간소화된 만큼 하나에 좀 힘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시계 안 했어요. 그 돈으로 반지 몰빵하자. 그러니까 신랑 예복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신랑 예복 맞췄어요? 신랑이 맞추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맞춤 그 이제 예복집을 가서 맞췄는데 가격대도 꽤 비쌌어요. 이게 예복이 사실 금액대가 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아울렛. 브랜드 아울렛을 이용해서 구매를 추천. 하시면 만족도가 높아요. 이거는 제가 지인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해도 돼?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맞춰서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고 나는 평상시에 더 많은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저는 브랜드 아울렛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남자 예복은 이렇다라는 고정관념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기성복에 보타이나 아니면 실크 타이로만 스타일링을 해줘도 충분히 예복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굳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예복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가전. 아, 혼수. 시연 씨는 가전 중에서 이거 진짜 잘 샀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아, 저 제습기 추천해요. 제습기. 나는 건조기. 아, 건조기는 진짜 어디 가나 다 추천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남들 집에 갈 때마다 제습기는 왜 필요해? 너네 집 지하도 아닌데? 저는 이랬거든요. 제습기 진짜 필요해요. 본인이 어떤 취향인지 그러니까 어떤 성향인지 잘 파악해서 맞아요. 그거에 맞는 거를 선택하면 그게 본인한테 가장 좋은 꿀팁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버님 양복이라던가 어머님 한복이에요.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한복을 맞추시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특히나 이제 집안의 첫 결혼이다. 개혼이라고 하시면 꼭 한복을 이제 필요로 하시죠. 네. 이제 요즘은 한복의 활용도가 예전보다 이제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여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대여라고 하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만큼 엄청. 가격이 또 올라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아, 예전에는 15만 원, 20만 원에 대여를 했다면 지금은 35만 원, 40만 원대에도 대여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춤은 60, 80부터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네라고 하지만 원단을 보면 원단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기 때문에 맞아요. 가격으로만 결정하지 마시고 직접 눈으로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맞아요. 좋죠. 가장 큰 덩어리일 수 있는 신혼집. 또 중요한 게 부동산의 복비예요. 굉장히 사실 나가는 돈이 아까워요. 왜냐면 이 부동산 복비가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하거나 이 금액 자체가 다 이제 보통은 억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복비 자체도 많죠. 높아지거든요. 복비 너무 비싸요. 저는 복비 입금할 때 눈물 날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내든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을 컨택할 때 이 복비에 관한 것도 몇 프로까지 해줄 수 있느냐 말씀을 나누면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제일 중요한 건 업체한테 미리미리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박해가지고 저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행을 하는 가운데서 계속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럴 것이다 라고 뉘앙스를 계속 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 그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딱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약간 당황해서 맞아요. 약간 이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정은 이런데 그거 괜히 막 자존심 때문에 숨기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오픈해야 돼요. 너무 무리한 거를 이제 요구하시면 안 되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죠. 요즘 다들 힘든 거 다 아니까. 오늘은 이제 결혼의 준비 이제 A부터 Z까지 저희가 조금 간단하지만 좀 포인트 되는 거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 뭐 신혼여행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딱 이제 밀착되어서 진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얘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 또 위에 아우 또 지나가네 또 지나가. 빨리 지나가네 오늘. 여기로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이제 뭐 업자의 마음이 아닌 신부의 마음으로서 네, 해본 경험으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네. 그리고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가지고 올게요. 네, 영차 다음에 영차. 또 만나요. 네. 안녕.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지금 누르세요. 왜 오빠 안 눌러?